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과 동시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시 학생들의 분노가 일고 있는데요. 짚어보겠습니다. 서 팀장, 사실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 사실 정확하게는 6주 만에 휴직을 한 겁니다. 네. 장관으로 임명된 그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팩스로 휴직계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사실 조국 장관은 과거 이 폴리패서 문제를 강하게 비판해 왔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취재해본 결과 조 장관과 같은 호봉을 받고 있는 교수들의 월급은요, 평균 급여가 845만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월급도 역시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다고 하고요. 또 추석 상여금도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월급의 한 60% 정도이니까 한 500만 원 정도의 추석 상여금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돈을 떠나서 학생들의 수업권이 달려있는 문제인데요. 조국 장관이 교수로 남아있으면 다른 교수를 또 이렇게 뽑지도 못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수업권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네. 같은 과에 있는 교수들에게도 이제 또 수업 부담이 이제 더 가중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지난 2017년 5월에서부터 지금까지 약 한 3년 넘게 휴직을 한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복직을 했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봉급은 타고 이번에 다시 또 휴직을 하게 된 건데, 사실 지난번에 이제 조 장관이 이제 6일 날 그 당시에 후보자 시절에 법적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에 관련된 논란이 여러 가지 종료가 되고 난 이후에 정부라든가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수업권에 있어서의 과도한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문제를 결정할 생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장관으로 이제 임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사직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추측이 나돌았습니다만, 네. 이번에 이제 본인이 휴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개각에서 조 장관과 함께 임명이 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부 정보통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서울대에서 사직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정년이 1년 남아 있는데 아마 정년이 1년 남아 있어서 사직을 한 것 같고, 지금 이제 조 장관 같은 경우는 현재 55세니까 앞으로 이제 장관을 하고 나온다 하더라도 근 10년 가까이 또 교수로 자기는 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잘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로스쿨 교수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 장관이 학교를 떠난 뒤 서울대 형법 교수들이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100여 명이 넘는 학생을 한 교실에 앉혀서 수업을 이어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지금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었죠. 아마 학생들은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을 겁니다. 조국 장관의 해당 발언, 그리고 이에 따른 학생 반응, 어제의 반응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와 학교와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에 너무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사임을 하시고 다른 교수분들이 오셔서 저희의 수업권을 보장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돌아올 여지를 남겼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조금 되지 않는 부분. 네, 지금 학생들의 의견까지 들어보고 오셨는데, 실제로 서울대 커뮤니티죠. 스누라이프에서는 지금 네. 벌써 학생들이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냐 부글부글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휴직을 내니까 이제 부글부글 하는데, 스누라이프죠. 여기에서 임기 끝나면 학교로 돌아올 텐데 무슨 낯으로 강의할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자기 챙길 건 다 챙긴다는 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조 장관께서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게 폴리패서의 그 정치 참여 교수에 대한 어떤 문제점 같은 거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또 문제가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얘기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안 가주만.
그러니까 현실 네. 참여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식인하고 이 학자가 이 도덕적 의무라는 겁니다. 현실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참여하신다는 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거 뭐 말이 뭐 폴리페스 비판하다가 또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네. 비판 있는 시각이 맞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그 생각, 저도 뭐 강의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은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비우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비우셨으면 학자이면서 또 교수이시기도 하잖아요. 장관 이전에. 네. 그렇다면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것도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비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이렇게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실제로 어제 교수들도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서울대에서 그 조국 교수의 휴직을 두고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조국 장관의 또 입장문이 전달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3년 정도만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고 네. 다시 이제 학교로 복귀를 하겠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난 그 시점이 바로 내년 한 6월 정도가 되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학교로 다시 복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조국 그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한 것은 이 3년이라고 하는 시한은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검찰 개혁이라든가 사법 개혁 그리고 공수처와 관련된 법안 통과와 관련되어서 이 본인의 소임이 내년 6월 정도면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마무리 거기에 될까요, 변호사님?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네. 패스트트랙이 태워져 있기 때문에 네.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해당 법안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법안 통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안 통과의 후속 작업, 뭐 여러 가지 대통령령을 바꾼다라거나 아니면 검찰 조직과 관련되어서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 발의라든가 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해당 후속 작업까지를 고려하면 내년 6월까지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 많은 정치권에서 조국 후보자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선을 그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치는 하지 않고 네. 검찰 개혁, 사법 개혁까지만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학자의 좀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2030 세대의 분노가 있는 걸 아는지 조국 장관 행보를 보겠습니다. 어제는요, 20, 30대 7급 실무관, 그러니까 법무부의 실무관들과 오찬을 했고요. 오늘은 청년 시민단체 청년 전태일 회원 10여 명과 지금 현재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검찰 개혁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청년들을 만난다는 건 저거는 2030 달리기 어쩌면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아니라 약간은 뭔가 대권주자의 행보 이렇게 엿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그래요? 드는데요. 아마 기자회견에서도 그 질문이 네. 한번 나왔었죠. 좀 대권 후보 출마하는 거 아니냐. 또 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 박지원 의원이 대권 주자 한 4위, 5위로 올라섰다라고 하면서 추켜 세우기도 했었는데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선을 그으면서 좀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이제 법무부 장관에 딱 임명이 되면 대개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간부들, 국장급 간부들과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검찰총장, 대검 간부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사를 하는 게 이제 되게 관례였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깨고 실무자들, 정말 그 각 부처에서 열심히 바닥부터 일하는 그런 실무자들을 직접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사실은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30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 시절에 굉장히 여러 차례 사과했기 때문에 그러한 또 마음을 달래는 낮은 행보를 좀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검찰 개혁을 외친 조국 법무부 장관 그리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면서 속도를 내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 둘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말도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서 팀장 사실 두 사람 살펴보면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정반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강대강 대결이 예측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조국 장관은 55세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60세.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형입니다. 실제로 생년월일은 윤 총장이 1960년생이고 조 장관이 1965년생인데요. 네. 동문입니다.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는데 조 장관이
82학번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79학번입니다. 사실 윤 총장은 사법공시를 준비하면서 이 서울대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형을 구형한 일화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반면 조 장관은요, 비사법고시 출신이죠. 1993년에 당시에 울산대학교 전임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사회주의 노동자연맹, 이른바 산호맹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살이를 한 경험입니다. 이러한 이력이 말해주듯이 사실 강골 검사 그리고 강골 교수의 이런 강대강 예측이 앞으로도 주목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반대인 두 사람 벌써부터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데 조국 법무장관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인사권, 감찰권, 수사 지휘권. 저희가 어제도 설명드리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의 카드 볼까요? 수사권과 기소권인데요. 교수님, 실제로 법무부에서 벌써 인사권을 쓴 듯한 모습이 보여요. 윤석열 총장을 빼고 조국 장관의 수사는 특별수사팀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면서요. 사실 이제 지금 네. 그 사태가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이제 그 조 장관의 가족이 지금 이제 그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어떤 얘기를 쭉 해왔냐면 지금 절대 수사에 관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하고 약간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감지가 됐습니다. 지난 9일 법무부 핵심 관계자인 그 A 씨가 말이죠. 네. 대검 고위 간부 B 씨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윤 총장하고 대검 그 반부패 지휘 라인을 완전히 배제를 시킨 상태에서 특수수사부를 꾸려가지고 이 가족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 취임식이 끝나고 난 뒤에 또 다른 그 법무부 고위 관계자인 C 씨가 바로 대검 고위 간부 D 씨에게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드러난 것은 이해로서 한번 이제 법무부에서는 한번 찔러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보고를 받은 그 윤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단칼에 거절을 했다라고 하고요. 또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이 법무부가 처음에 이 부당한 수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서 이거와 관련돼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는 약간 물러섰습니다. 그게 아니고 과거에 별도 수사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조 장관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고 이게 이제 강조를 했죠. 네.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한 것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와 연관돼 가지고 좀 그 걱정스러운 그런 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걱정된다는 점은 벌써부터 개입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러한 측면을 언급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마주했겠죠. 기자들이 이 부분을 질문했습니다. 정말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기로 한 게 맞냐?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면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 부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말씀하셨지만 이 제안을 거부하고 지금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면서요,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가족들과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수사를 좀 이어나가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조국 장관 동생의 전처의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산시의 빌라까지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자리에 이 조국 후보자 어머니가 계시지 않아서 이 10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리다가 그냥 철수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 운동학원과 관련된 수사 그리고 사모펀드와 관련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이 압수수색이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면 조국 펀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가 과연 진척이 있는지 아니면 진척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스러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오늘은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에도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조국 장관 가족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사모펀드 운용사죠. 코링크 P 대표 그리고 이 운용사가 인수한 가로등 전멸기 업체죠. 웰스 CNT 대표가 이 수사 이후 처음으로 구속기로에 선 건데요. 먼저 이 두 대표의 법원 출석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녹취록 나온 8월 말 이후에 조국이랑 연락하신 적 있으신가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네, 만약 이 두 사람이 구속이 되면 수사가 아무래도 탄력을 받고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아마 윤석열 총장 수사 초기부터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지금 등장했던 그 웨스 C&T 대표 최모 씨와 조국 장관 오촌 조카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좀 심상치 않더라고요. 네, 일단 시점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네.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한 시기가 바로 이 조국 장관의 가족 펀드가 문제가 됐고 또 인사청문회를 앞둔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 당시 그 조국 후보자 당시 후보자의 오촌 조카는 해외로 도피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양자 간의 통화인데 사실 저희도 이걸 공개하냐 마냐 좀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 피의자 신분이고 오늘 또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최 대표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약간 입을 맞춰야 할지 걱정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촌 조카 조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링크의 자금 출처가 이제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코링크가 전부 다 난리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투자사의 최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통장이나 모든 걸 오픈해야 할 시점이 올 텐데 정인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했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소명 때는 편하겠지만 그 여파는 같이 죽는 케이스가 된다. 조국 후보자도 같이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같이 죽는 케이스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해석도 좀 중요한 부분이죠. 네. 조국 장관은 오촌 조카 통화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오히려 오촌 조카, 특히 지금 해외에 있잖아요. 조국 장관의 낙마까지 걱정하는 상황인데 이거 좀 간단치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녹취록 네. 전체가 지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었는지는 좀 확인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지금 조국 오촌 조카가 결국에는 이 코링크 P 대표와 웰스 C&T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계좌와 관련된 금전 흐름과 무관하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진술을 좀 숨기자라고 좀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해당 녹취록에서 네. 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관여를 했다거나 아니면 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이 부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다 같이 죽는 케이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 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투자자들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대표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까지 포함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네. 지금 해당 녹취록만으로는 무엇인가 조금 뭔가 숨기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네. 보이지만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법무장관이 개입했는지는 검찰이 이제 향후 수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해명을 했더라고요, 교수님. 근데 이와 관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제 조 장관의 아내 정 교수 같은 경우는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방금 이제 그 말씀 나왔던 이 대화 녹취록이 언론에 어떻게 보면은 들어갔는지. 완전히 이 언론에 네. 전체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 녹취록이 과연 어떻게 언론에 이제 흘러 들어갔는가에 네.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갖다 표한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 아까 이제 전체적인 그 내용이 다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용의 진위와 맥락이 전혀 점검이 되지 않는 그런 녹취록으로 인해서 본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와 연관해서도 이제 이 조 장관 측에서도 사실 이 오촌 조카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여러 가지 이제 맥락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녹취록만 보게 된다면 그러면 사기를 친 오촌 조카가 바로 이제 조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상대인 헬스 C&T 조 대표가 상당히 곤란할 수 있는 그런 통화를 시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검찰이 이제 좀 주목을 하고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기는 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니까 그 검찰 수사의 그 추이를 우리가 지켜봐야 할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이러한 회유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꼭 수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 주변부를 조사하면서 조 장관을 향할 것이다. 결국에 종국의 칼끝은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네. 검찰이 노리고 있는 거는 뭐 상층부의 정점에는 조국 장관이 있는 건 사실이죠. 뭐 이거 네.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저 일정한 어떤 패턴을 보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네.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오늘 11일 날 뭐 실질심사 열리는 그 최 대표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이제 네. 영장 신청했고 이익성 부회장, 이 부사장 뭐 이런 사람들 다 데려다 조사했는데 결국 주변부 수사하고 네. 그들을 이제 신병을 확보한다고 그러죠. 구속해놓고 난 다음에는 그들로부터 어떤 의미 있는 진술이나 증거가 확보된다면 네. 그거를 토대로 해서 조국 장관한테 올라갈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